네, 오늘은 해석하기의 섹션 6.4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로컬리 인테그러블 펑션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improperly integrable 펑션을 설명할 때 제일 첫 줄에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조건이라고 계속 반복됐던 거 기억하시죠? 예를 들어서 이 함수 f가 a 쪽에서 unbounded일 때 f가 임의의 상수 c에 대해서 c부터 b까지 인테그러블이다, 이러한 이제 조건을 우리가 가정했었어요. 이제 b 쪽이라고 하면 이제 b보다 작은 이 d에 대해서 a부터 d까지 인테그러블이다. 그리고 이제 a부터 무한대는 a보다 더 큰 임의의 상수 c에 대해서 a부터 c까지 인테그러블이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 같은 경우는 b보다 작은 임의의 상수 d에 대해서 d부터 b까지 인테그러블이다. 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강의 마지막에 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부르겠다, 네, 그랬었는데요. 사실은 그게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로컬리 인테그러블이란 개념입니다. 로컬리 인테그러블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f가 어떤 집합 E에서 로컬리 인테그러블이라 함은 이 함수 f가 이 E의 임의의 이러한 이제 서브셋이에요. C부터 D까지 bounded closed set이 있어요. E의 임의의 bounded closed subset에 대해서 그 서브셋에서 리만 인테그러블이 되면 우리가 이 E에서 로컬리 인테그러블이다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E라는 집합은 위에서 보면 요 집합 또는 요 집합 또는 요 집합 또는 요 집합,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A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B는 포함되어 있죠. 네, 지금 아래의 경우로 보면 이게 이제 집합이 E거든요. 그런데 E에 포함되는 임의의 bounded closed subset이니까요. C가 여기 있다고 하고 D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리만 인테그러블이다, 이제 그게 가정인데, 지금 여기는 오른쪽이 이제 B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 오른쪽에 B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왼쪽 임의의 값 C에서 D까지 인테그러블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주면 사실은 D가 B보다 작거나 같아도 항상 이 구간에서 인테그러블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C라는 것은 A가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A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의는 이 임의의 상수 C, D에 대해서 이 구간에서 인테그러블이다, 이렇게 이제 줘야 되는데, 이것과 이제 완전히 동치인 개념이 C부터 B까지 요 구간에서 인테그러블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의를 이렇게 썼습니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것도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A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요 전체가 2거든요. 그러면 이제 2에 포함이 되는 임의의 bounded closed set을 우리가 찾아보면 C부터 D까지, 네, 여기에서 이제 인테그러블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인테그러블이라고 가정을 하면 C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항상 인테그러블이 되죠. 그래서 이 한 점만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편의상 우리가 그냥 C라고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도 세 번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만든 로컬 인테그러블 펑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의했던 improperly 인테그러블 펑션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우만 설명하면 똑같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지난번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정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요 인테그럴이 정의된다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임의의 상수 C에 대해서 C부터 B까지 이 F의 인테그럴이 존재하면, 그리고 이때 C가 A의 오른쪽으로 다가갈 때 극한도 존재하면,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된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F가 이 구간에서 improperly integrable이다,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했던 이 정의를 오늘 배웠던 locally integrable과 합쳐서 설명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네 가지 경우 모두 다 한 줄로 쓸 수 있는데요. 일단 이 함수가 locally integrable이다, 이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적절한 극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적분에 대한 극한이 존재한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가지 정의가 모두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함수 f는 그 구간에서 improperly integrable이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ocally integrable 펑션 중에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improperly integrable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수를 우리가 굳이 이제 이렇게 그려보자면 locally integrable이 이제 가장 위에 있고요. improperly integrable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improperly integrable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갈 조건은 뭐냐면 이 정적분의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셋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improperly integrable은 기본적으로 locally integrable이 돼야 되고요. 물론 이제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함수가 로컬리 인테그러블이냐? 네, 아주 간단한 경우가 모든 연속 함수는 항상 로컬리 인테그러블이 돼요. 네, 그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함수 f가 어떤 집합 E에서 컨티뉴어스가 되면 그 함수 f는 그 집합 E에서 로컬리 인테그러블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집합 E는 이 해석각 시간에는 이 4개 중에 하나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아주 지겹게 계속 썼던 문장, 그리고 제가 지난 강의의 마지막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이 시간입니다. 함수 f가 2에서 연속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2에 포함되는 임의의 CD에 대해서 F는 역시 컨티뉴어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 항상 이 집합은 2에 포함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속이니까 여기에서도 연속입니다. 자, 바운디드 클로즈드 셋에서 연속이 되면 우리가 항상 그 집합에서 인테그러블이 된다라고 우리가 증명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여기까지 하고 가정을 끝냈었는데 오늘 로컬리 인테그러블의 정의가 뭐였죠?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함수 f가 이 집합 2에서 로컬리 인테그러블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렇게 이제 긴 내용이 결국은 결론이 f가 로컬리 인테그러블이다라는 가정이고요. 보통은 이제 컨티뉴어스 펑션만 다루지만 나중에 이제 모노톤 펑션을 다룰 때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나중에 7.1절에서 인테그럴 테스트, 아마 미적분학 시간에도 이제 배웠던 그 적분 판정법인데, 그거 증명할 때는 함수 f가 모노톤이 되면 함수 f가 그 집합 E에서 로컬리 인테그러블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용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증명은 똑같습니다. 이 컨티뉴어스 이 자리 대신에 모노톤만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집합에서 모노톤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부분 집합에서도 모노톤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정리 6.1.8인가요? 그 바운디드 클로즈 셋에서 컨티뉴어스 또는 모노톤이 되면 항상 우리가 인테그러블이 된다라고 증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에서 컨티뉴어스거나 모노톤이 되면 그 집합에서 로컬리 인테그러블이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에는 우리 다음 시간에 쓰기 위해서 임프라플리 인테그러블 펑션의 두 가지 중요한 성질을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성질, 두 함수 fg가 이 구간에서 임프라플리 인테그러블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람다는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구간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설명할 그 정리는 구간이 이렇게 됐던, 이렇게 됐던, 이렇게 됐던 똑같은 아규먼트가 성립합니다. 어쨌든 두 임프라플리 인테그러블 펑션이 있고 상수가 있는데요. 람다 f 더하기 g, 이런 형태도 항상 이 같은 셋에서 임프라플리 인테그러블 하다, 이제 그걸 증명할 거고, 물론 이제 이 인테그럴 값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임프라플리 인테그러블 펑션의 곱은 임프라플리 인테그러블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람다 대신에 2를 대입해 보면 두 임프라플리 인테그러블 펑션의 합은 항상 임프라플리 인테그러블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증명해보죠. 네, 일단 이제 가정이 임프라플리 인테그러블이니까 사실은 이 두 함수 fg는 로컬리 인테그러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가 람다 f 더하기 g가 임프라플리 인테그러블임을 보여야 되니까 앞서 우리가 만든 것처럼 임프라플리 인테그러블은 먼저 로컬리 인테그러블임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적분의 극한이 수렴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람다 f 더하기 g가 로컬리 인테그러블임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부터 나와요. 두 함수 fg가 임의의 상수 c에 대해서 여기에서 리만 인테그러블이 됩니다. 그런데 람다 f 더하기 g 한 거 역시 이게 바운디드 클로스 셋이니까 여기에서 리만 인테그러블이 되는 건, 이건 우리가 6.2에서 보였던 사실이고요. 이게 이제 임의의 상수 c에 대해서 이 구간에서 리만 인테그러블이니까 결국 이 함수가 로컬리 인테그러블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서 일단 하나는 만족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인테그럴을 계산해서 극한을 취했을 때 이게 수렴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C부터 B까지 람다 F 더하기 G 인테그럴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바운디드 클로즈드 인터벌이니까 지금 이거는 이렇게 이제 쪼개지는 거죠. 요건 이제 임프라프 인테그럴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리만 다르브 인테그럴입니다. 그래서 람다 곱하기 C에서 B까지 F의 인테그럴 더하기 C부터 B까지 G의 인테그럴, 이 값은 잘 존재하고요. 요 극한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다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람다 곱하기 요 값의 극한, 그리고 요 값의 극한, 이렇게 쪼개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극한과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극한이 존재하느냐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가정이 F, G 모두 다 improperly integrable이니까 요 극한이 다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극한 값은 요것이고 요것의 극한 값은 이렇게 되는 것은 F, G 모두 improperly integrable이라는 사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적분 값의 극한이 이게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결국은 적분해서 A부터 B까지 람다 F 더하기 G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이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람다 F 더하기 G가 improperly integrable이라는 것과 이 등식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정리입니다. Comparison Theorem, 비교 정리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겁니다. 두 함수 f, g가 있는데 이 구간이고 여전히 어떤 구간이 오더라도 이 스테이트먼트는 비슷합니다. 두 함수 locally integrable 펑션이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데 이제 정해진 영역, 이 영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보다 gx가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둘 다 항상 양수값을 갖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은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둘 중에 이제 큰 함수, 이 g라는 함수가 이 영역에서 improperly integrable이 되면 여기까지 가정이에요. 그래서 두 로컬리 인테그러블 펑션이 있는데 우리 앞서 로컬리 인테그러블이 이렇게 더 크고 그 다음에 임프로퍼리 인테그러블 셋이 더 작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F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이제 모르지만 G는 최소한 이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이 F 역시 임프로퍼리 인테그러블이 되고 아까 F보다 G가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건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부등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큰 함수가 improperly integrable이면 작은 함수 역시 improperly integrable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건 이제 왜 있느냐면 이게 improperly integrable이라고 해도 만약 f가 굉장히 작은 음수가 돼버리면 이쪽이 이제 수렴한다고 해도 이쪽은 이제 수렴하지 않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f가 improperly integrable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 f의 아래쪽에 어떤 한계를 이렇게 둔다는 의미에서 f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없으면 이건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에도 사용할 것이고 우리 이제 7장에 우리가 인피니트 시리즈 공부할 때도 이 컴패리슨 시오렘이 나오면 이 왼쪽에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니까요. 이걸 이제 반드시 그때 가서 다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FG가 로컬리 인테그러블이니까 A와 B 사이에 임의의 점 D를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A부터 D까지 F를 인테그럴 하고 A부터 D까지 G를 이렇게 인테그러블 하면 이 범위에서 fx보다 gx가 크거나 같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부등호가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A는 이제 고정된 수이고요. 이 D는 이제 변할 수 있는 수잖아요. D는 이제 A와 B의 임의의 수니까요. 그래서 이걸 D의 함수로 생각을 했을 때 왼쪽을 우리가 대문자 FT라는 함수로 쓰고요. 오른쪽을 대문자 GD라는 함수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가정이 뭐냐면 G라는 함수가 improperly integrable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 함수, 이 GD라는 함수, 즉 이건 이제 이 적분이잖아요. 여기에다가 D가 B-로 갈 때 요 극한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정은 G가 improperly integrable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요게 이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D가 B-로 갈 때 이 왼쪽의 극한을 우리가 취해 볼 때 요게 만약 존재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fd라는 함수가 increasing이에요. 이유는 이 함수 f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적분을 하면 할수록 이 fd 값은 커져요. 그래서 increasing이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 fd와 gd의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d가 지금 이 사이에 있잖아요. 항상 gd가 크거나 같으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D가 B-로 갈 때 이렇게 극한이 존재해요. 지금 요건 이제 G라는 함수를 그린 겁니다. 그런데 G가 수렴한다고 해서 이 F가 무조건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원래는. 왜냐하면 F가 이렇게 진동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수렴하지 않는데
아까 우리 대문자 FT는 인크리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지워버리고 FD도 인크리징이니까 이렇게 이제 증가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이제 수렴할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엡실론 델타로 조금 엄밀하게 이제 설명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이 정도 철학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문자 FD의 극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소문자 F가 이 구간에서 임프라플 인테그러블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패리슨 시어렘 우리 다음 시간에 잘 활용할 건데요. 러프하게 얘기하면 두 개의 양수 함수가 있을 때 더 큰 함수가 임프라플 인테그러블이면 작은 함수가 임프라플 인테그러블이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로컬리 인테그러블 펑션 그 개념을 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임프라플 인테그러블 펑션의 두 가지 중요한 성질을 증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